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헤르손 방면에 우크라이나군이 9월 10일 서쪽에 알렉산드롭카를 점령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니콜라이프로 통하는 길목인 알렉산드롭카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은 저지됐습니다. 알렉산드롭카 함락 뉴스는 우크라이나가 지어낸 가짜뉴스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따라다니는 소위 오신트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서 무스타프 견인포 등으로 헤르손 방면으로 공격해오는 우크라이나군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드넓은 개활지로 병력을 끌어모아 진격해오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집중 포화로 순식간에 괴멸됐습니다. 외국인 용병들과 함께 장갑차를 타고 금방이라도 점령할 것처럼 몰려오던 우크라이나군에게 개활지는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잔당을 모두 경멸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전장에서는 2대 우크라이나 전차와 한 대 APC가 파괴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북부 도네츠크 바흐무트 축전의 마을 코데마도 러시아 와그너 용병 그룹에 의해 탈환됐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군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구축한 요새도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남에서 북쪽 방향으로 자이체포 쪽으로 역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고를로프카까지 진군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많은 장비를 버려둔 채 도주했습니다. 북부 하리코프의 중심 깊숙이 돌파한 우크라이나군에게 매복으로 역공을 취한 러시아군은 미르-26 대형 헬기를 활용해 무기와 물자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탄약이 떨어지고 보급망이 붕괴됐다는 소리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무인 공격기를 러시아에 제공했다는 가짜뉴스로도 모자라 밑도 끝도 없이 수백만 발의 북한 탄약과 로켓 수입을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도 뿌리고 있습니다. 수백만 발이면 엄청난 양인데 품목이나 개별 탄약의 수량도 특정짓지 않은 채 기정사실이나 된 것처럼 떠들고 있고 국내 일부 매체들도 여기에 부안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여기에 자기 나라도 끌어들이지 말라는 듯 한마디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에 대해 논평하면서 모스크바는 베이징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가 군사작전과 관련해 중국의 지원도 받은 바 없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마치 중국이 러시아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인 양 분위기를 풍기지만 이에 대해 러시아는 불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러시아는 독립적인 강대국으로 유엔 상임이사회 멤버라면서 모스크바의 행동은 순전히 자체 판단과 국익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중 관계는 비동맹, 비대립, 그리고 제3자 비경향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친구와 적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냉전적 사고는 따르지 않을 것이고 관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춘영은 또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제 문제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유엔 체제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 동맹이 원래 아닙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중국이 싫다고 해서 그들의 말을 아예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팩트입니다. 이란, 북한이 군사 무기를 지원했다는 얼토당토하는 프레임을 중공에 가져다 붙이지 말라는 사전 포석이 깔린 발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또 러시아가 충분히 힘이 있는 강대국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 중공이 무기를 지원해 줄 것이란 섣부른 예단 따위는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올겨울 천연가스가 부족하다면서 실내 온도를 19도 이상으로 높이면 벌금이나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블릭에 따르면 스위스 경제부 대변인 마커스 스포른들라는 이 같은 법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가물자관련법 위반은 범죄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실내 온도가 19도 이상이면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초안 법률에 따르면 물도 섭씨 60도까지만 데울 수 있고 히터나 열풍 텐트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사우나, 수영장도 폐쇄됩니다.
스위스 전력위원회는 다가오는 겨울에 정전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양초와 장작도 준비하라고 국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스위스 거리에는 실내 온도를 19도 이상으로 올린 이웃이 있으면 당국에 신고하라는 캠페인 광고판이 등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6세를 일기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타계하자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BBC가 여왕이 생전에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를 방문해 대영 제국의 위신을 드높였다는 4분 30초짜리 영상을 게재하자 식민주의를 분식하는 짓에 불과하다는 악플이 달렸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영원한 아프리카 황제라는 제목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오르자 영국의 식민주의적 과거에 슈거 코팅하지 말라는 악플이 줄줄이 달린 겁니다. BBC는 당황한 나머지 댓글 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활동가들은 아프리카가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 압제에 고통을 겪은 역사를 토로했습니다. 케냐의 경우 마오마오 반식민주의 봉기로 150만 명이 영국의 강제 수용소에 갇히고 심지어는 기어와 고문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또 여왕이 케냐를 방문했을 때 아프리카인들은 격리되고 노예가 됐을 뿐만 아니라 고문을 받으며 자기네 나라 땅에서 죽어갔다고도 항의했습니다. 아프리카 네티즌들은 이런 어두운 이면을 숨기지 말라고 성토했습니다. BBC가 영국 여왕과 아프리카의 영원한 관계라고 지켜 올렸지만 아프리카는 엘리자베스와 아무런 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강요당했을 뿐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신구들이 모두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약탈한 것이라는 화보도 나돌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타계로 소위 대영 제국도 종말을 구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포르노 합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포르노 합법화로 세금을 걷어들이면 키예프의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청원자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현행법에 따르면 청원자가 2만 5천 명이 넘으면 대통령이 이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포르노 합법화 청원자가 2만 5천 명을 돌파하자 청원 내용을 검토해 그 결과를 최초 제기자에게 통보하라고 데니스 슈미갈 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청원 제기자인 타라스 시롬스키는 포르노의 에로티시즘을 정의한 법률이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차제 일을 잘 정리해 합법화했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포르노를 합법화하면 국가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부패 소지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통에 별의별 청원이 다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